대표님, 제가 인터뷰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니까 블로그 마케팅 처음 시작하신 게 한 10년 정도 되신 것 같던데 네, 맞아요. 어쩌다가 그렇게 일찍 블로그 마케팅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2013년도에 성형외과라고 가장 규모가 큰 성형외과가 있었어요. 그 마케팅 팀에 입사를 하게 됐었어요. 거의 아. 병원 마케팅 1세대? 네. 그러면은 되게 마케팅 방식도 많이 그동안 달라지고 네이버도 막 많이 바뀌었으니까 네이버 로직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10년 동안 뭐 로직이 어떻게 변했는지나 음, 또 이제 요즘 최신 로직대로 안 하면은 또 효과도 안 나오고 뭐 그쵸.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뭐 경각심도 한번 심어주고 음, 이런 얘기 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10년 전에 제가 성형외과 다녔을 때는 로직이 되게 단순했어요. 음. 45일 동안 하루에 한 개씩 글을 올리면 최적화 블로그가 됐었어요. 아, 그냥 주제 상관없이 네. 개판이었겠네요. 그때 성형외과 있었을 때는 제가 거의 아이디 20개를 관리를 했었어요. 어. 이제 아이디 20개 정도 이제 가져와가지고 매일 글을 하나씩 올리는 거죠. 그럼 어떤 걸로 때우셨어요? 점심시간에 저희가 막 밥을 먹거나 음. 카페를 가요. 커피 사진만 20개씩 찍는 거죠. 음. 그 20개 블로그에 똑같은 커피의 사진들을 하나씩 이제 업로드를 하고 그럼 글도 그냥 다 복구신 거예요? 글도 거의 비슷하게 네. 그렇게 이제 45일 동안 글을 쓰면은 이 20개 중에서 한 5개 정도가 최적화 블로그가 돼요. 그럼 그때서부터 이제 병원 광고글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때는 뭐 코성형 성형외과, 눈성형 성형외과 이런 키워드들이 경쟁률이 정말 치열했어요. 최적화 블로그가 되어야 그런 키워드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럼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이제 로직이 단순하다 보니까 네이버는 광고판이다 이런 인식이 이제 사람들한테 박혀버린 거죠. PD님도 옛날에 이제 찐 정보들을 찾을 때 네. 구글에서 검색 많이 하셨었죠. 맞아요. 네.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을 뺏기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갑자기 구글이 치고 들어오니까 네. 그때서부터 아,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하고 로직을 완전 180도 바꿔버려요. 구글처럼 그쵸? 가려고 했겠네요. 네, 구글처럼 우리도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먼저 주는 로직으로 바꿔야겠다. 180도 바꿔버린 거죠.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진짜로 많이 클릭하고 사람들이 클릭했을 때 오래 머물면 네. 그 글의 퀄리티는 좋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이탈하지 않고 오래 읽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데이터로 트래킹 해가지고 먼저 밀어주고 있죠, 네이버에서. 약간 그러면은 양보다 질로 바뀌었다 이렇게 맞아요, 이해하면 맞아요. 되는 거죠? 맞아요. 아. 네,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최근에 네이버 광고하기가 너무 빡세졌다. 네이버에 상위 노출시키기가 너무 빡세졌다.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실력 없다는 거에 반증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이 어떤 정보를 원해서 이 키워드를 검색했는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형외과 알아보는 분들 중에서도 네. 진짜 허리 디스크가 엄청 심하게 왔다던가 이러면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 통증 자체만으로도. 네. 지금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고 빨리 병원을 찾아보고 싶은데 막상 검색해서 글을 봤는데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습니다. 뭐 점심은 잘 드셨나요? 그런 글들이 딱 보였을 때 PD님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구글 일단 켰을 것 같아요. 그런 글들이 네이버에서 가장 싫어하는 글들인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작업하는 병원이나 마케팅 대행사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사장님들이나 원장님이 한다든지 업체 중에서도 이런 걸 잘 모르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많죠. 그럴 경우에는 부작용이 되게 심할 수도 있겠네요. 가장 큰 리스크가 영업 정지 당하는 거잖아요. 그 한두 달 정도 영업 정지를 당하면 뭐 대형 병원이라고 하면은 월에 몇 억씩 손해를 보는 거니까
뭐 식당 같은 데도 영업정지 먹으면 타격 큰데 그쵸. 병원은 거의 엄청 크죠. 아... 네. 인건비도 그대로 나가고 월세도 그대로 나가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저 전에 들었거든요. 네. 어떤 원장님한테 전에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마케팅 업체가 연락 두절되거나 네. 맞아, 대참사다. 네. 아니 너무 심각해서 말이 안 나오네. 근데 병원 입장에서는 진짜 영업정지 당하는 게 가장 리스크가 크죠. 그러면 지금의 네이버는 그런 광고성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잡아내고 검열하고 하는 거예요? 그 네이버 대표 블로그가 있어요. 네이버 공식 블로그. 거기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아... 한 주제에 전문성이 있는 블로그를 네이버에서 밀어주기 시작했거든요. 옛날 로직이 45일 동안 1일 1포스팅만 하면은 최적화 블로그가 된다 이거잖아요. 네. 막 되게 의미 없는 글들을 올리다가 갑자기 병원 광고글을 올리면은 이게 주제가 완전 상반된 주제잖아요. 그쵸. 일상 블로그를 올렸다가 병원 광고글을 올리면은 이제 중구난방 글을 올리는 그런 블로그들을 걸러보자. 그러면 한 주제로 그냥 꾸준하게 발행해온 블로그들을 밀어보자.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제 내피셜인 거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육성시키기가 힘드니까 네. 이미 육성된 블로그를 사와서 병원 광고글을 올리는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네이버에서 노출을 누락시켜버릴 확률이 커요. 그런 경우에도. 갑자기 주제가 180도 바뀌니까. 네. 기존에는 책을 리뷰하는 블로그였는데 갑자기 이제 병원 글이 올라가니까 네이버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마케팅 업체의 작업일 확률이 높다. 이런 걸 이제 트래킹 하니까.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사는 행위도 사실 좀 위험하긴 하죠. 그럼 마지막 질문. 네. 그러면은 오늘 내용 그냥 총정리해서 네. 지금 로직에 가장 부합되는 블로그 운영법은 이거다. 직접 하려거든 이렇게 해라. 맡기려거든 이런 업체한테 맡겨라.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10년 동안 네이버를 지켜본 당사자로서 지금 블로그를 운영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 한번 공유를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 주제로 일관되게 글을 작성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IP예요. 네, IP가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가? 라고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IP 때문에 그 저품질을 먹었던 경험이 예전에 엄청 많았어가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는 IP 때문에 저품질을 먹는 경우는 없거든요. 저품질 먹는다는 거는 그 상위 노출 안 시킨다는 거죠? 저품질 블로그가 되면은 네. 지금까지 만약에 50개의 글을 올렸고 50개 키워드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품질 블로그가 되면은 기존에 이제 노출되고 있던 게 다 누락이 되는 거죠. 순위 누락이. 그럼 아무리 써도 이제 노출이 안 되는 블로그가 아무리 되는 써도 거예요? 노출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뭐 복구할 수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0 플러스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마이너스 점수부터 다시 이제 새로 키워나가야 되는 건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아예 0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원장님이나 사장님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IP를 피해가는 노하우가 있는 또 업체를 골라야 된다는 그쵸. 뜻도 되겠네요. 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엄청 많네. 이제 유사문서라고 유사문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네이버에서 출처를 중요시한다. 이거를 한번 공지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모든 광고 대행사가 그런 건 아닌데 일부 광고 대행사에서 그 원고 딱 하나만 써놓고 그거를 되게 돌려먹기 식으로 계속 발행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키워드가 20개가 있다고 하면은 똑같은 내용의 글을 조금씩만 변형해서 계속 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이 패턴도 마케팅 회사에서 작업하는 확률이 높구나 이렇게 캐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출처를 되게 중요시한다 이거를 이제 네이버에서 한번 공지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복붙 같은 것도 되게 위험할 수 있겠네요. 복붙도 저는 아예 안 하는 편이에요. 네. 이게 네이버에서 글 쓰는 시간도 트래킹을 해요. 네, 실제로 제가 테스팅을 해봤는데 네. 진짜 복붙해서 올린 글이랑 실제로 제가 1시간 공들여서 작성해서 올린 글이랑 노출 순위가 달라요. 그냥 블로그 하지 말아야겠다.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네이버 진짜 광고하기 힘들어졌다, 까다로워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는데 듣고 나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근데 그런 얘기는 진짜 실력 없는 곳들이나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만 잘 지키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지금 네이버는 어떤 블로그를 밀어주고 있는지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서 굳이 마케팅 대행사 안 끼고 직접 하셔도 네, 충분히 성과 보실 수 있습니다.